2월 5일부터 매주 수요일은 제가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생화학 또는 영양학, 그다음에 오후에는 식품학 또는 조리원리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강의를 하니까 아마 업로드가 되는 것은 목요일 정도에 업로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오전 3시간은 생화학이나 영양학을 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후 3시간은 식품학이나 조리원리를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강의 일정을 좀 보여드릴 텐데, 생화학은 21시간, 그래서 총 7주 동안 강의를 할 거고요. 이론 강의 후 복습할 수 있는 형성평가 문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요번에 이제 브록으로 해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카페에다가 공지를 하거나 홈페이지에다 공지를 했는데, 아예 그냥 처음부터 프린트로 주는 것이 그 진도에 맞춰서 풀어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형성평가 문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형성평가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세 파트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간단한 단답형이나 그다음에 그 기입형, 그 단답형이나 뭐 아주 간단한 단답형, 그다음에 기입 문장 속에 들어가는 기입형, 그다음에 서술형 문제 이렇게 나와서 주로 다빈도로 출제가 되거나, 그다음에 이건 아직까지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중요하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제가 형성평가를 문제를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그러면 진도에 맞춰서 선생님들께서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답지는 카페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형성평가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나오고 나면 어디에서 출제가 되고 있지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크게 세 가지의 문제를 드리거든요. 하나는 이론 수업하고 함께 진행이 되는 형성평가 문제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빌드업이라고 해서 이론 수업 할 때 함께 드렸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끼리 이제 의논을 해본 결과 이러다 보니까 빌드업이 계속 밀리더라. 빌드업은 뭔가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론 강의 끝나고 문제풀이 사이에, 그래서 아마 5월 말에서 6월 초쯤 3주 동안 우리가 약간의 그 쉬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빌드업을 풀 수 있도록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서 빌드업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하고 매우 유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모의고사처럼 그런 형식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래도 모의고사에서 다빈도로 출제가 되거나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공부하신 것들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할 때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강의 또는 강의 시에는 제가 주로 서술형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시간이 지금 21시간이잖아요. 이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를 그 다는 못 보여드려도, 물론 답지는 다 나갔지만 제가 필요한 설명 부분은 한두 문제 정도는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화학에 대한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잘 아시겠지만 아마 학부에서 가장 어려운 수업이 무엇이냐, 뭐 교과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생화학이라고 예,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일단 너무나 복잡한 화학 구조, 너무나 많은 효소, 예, 이런 것들 다 어떻게 암기하지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생화학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화학 구조식이 어떤 효소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효소에 의해서 변화가 될 때 우리 몸에서 괜히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생화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련의 화학 반응, 세포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화학 반응을 우리가 생화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세포의 구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양소가 세포 내로 들어왔을 때 그 영양소가 세포 내로 들어오기 전에 소화, 흡수, 운반 과정을 파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생화학보다는 이제 고급 영양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세포까지 도달하는 과정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급 영양에서 다루는 부분을 간단하게나마 생화학에서는 다룰 거예요. 그리고 고급 영양학에서 그 부분이 조금은 지루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생화학에서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만 다루자니 어떻게 갑자기 전분이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세포의 포도당부터 배운다 그러면 그것은 너무 중간 과정을 건너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소화 흡수 과정도 간단하게 보고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는 부분이 생화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우리 생화학을 이해하고 배우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나만의 논리로 서술형으로 답안을 완성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생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생명 활동과 건강 유지를 위해서 우리 몸에서 효소도 신경도 호르몬도 분비가 돼서 조절하는 과정이다. 이것을 명심하시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명 활동과 건강 유지를 위해 항상성 기전을 이해하고, 네, 이 항상성이라는 것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그 문제 풀이를 하거나 이렇게 그 답지를 채점을 하다 보면 뭔가 물 흐르듯이 원인과 그다음에 결과가 이렇게 물 흐르듯이 서술형으로 답지로 완성이 돼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중간 과정이 빠져 있거나 어떤 경우에는 결과만 쓰거나 어떤 경우에는 원인만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를 할 때는 일단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반응은 항상성 기전이 매우 중요하다. 네, 그거 보시고요. 항상성 기전이라는 것은 뭐죠? 잘 아시겠지만 외부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내 몸의 환경은 일정하게 유지시키려고 하는 기전이 항상성 기전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조절 인자인 호르몬, 신경, 효소, 조효수의 작용 기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호르몬까지 좀 포함을 해봤습니다. 거기까지 나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3시간 동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정은 2월 5일 첫째부터 시작을 하고요. 오늘은 일단 그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세포와 생화학 반응이라고 해서 뭐 세포의 구조,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생화학이잖아요. 그래서 세포에서 내는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생화학이라는 것은 탄소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분자 구조가 어떻게 효소에 의해서 변하는지 과정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소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원소와 원자들까지 어떤 화학 결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교재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산화 환원이에요. 작년에 문제도 나왔지만 환원제라는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환원제는 무엇이지? 뭐 NADH는 아는데 이걸 환원제라고 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화학 반응, 원소의 결합, 그다음 화학 반응을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효소를 보겠습니다. 효소는 어떤 물질인지, 그리고 효소 반응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주로 우리 생화학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효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제가 여기 하나 빠졌네요. 호르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과 관련해서는 아마 식이요법이라든가 생애주기 영양학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일단은 우리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르몬의 작용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호르몬을 1차적으로, 물론 고급 영양 들어가서 개개 어떤 각각의 어떤 호르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칼슘 대사의 평형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PTH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수분 평형을 위해서는 항이뇨 호르몬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트륨 대사와 혈압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알도스테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호르몬은 무엇인지, 호르몬은 언제, 어떻게, 왜 분비가 되는지 그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 주는 2월 12일인데요. 그때는 탄수화물 대사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포도당이 세포 안에서 들어가는 부분부터 바로 하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그 중간 과정이 조금 비어있는 과정이라서 간단하게 소화 흡수 과정을 보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탄수화물 대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2주에 걸쳐서 탄수화물 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지질 대사, 단백질 대사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월 19일이면은 생화학은 이제 한 번, 한 서클, 한 번 이제 복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다가는 지금 영양학 그 타임 스케줄은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영양학은 24주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양학에서는 비타민, 무기질, 또 수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에너지 대사가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생화학에서 배웠던 것을 간단하게 다시 복습은 하지만 그렇게 자세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생화학은 저기 뭐죠? 생화학을 안 들으시고 고급 영양학만 수강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랬을 때 너무 설명이 간단하지 않나요? 라고 많이들 질문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화학하고 고급 영양학하고 또 너무 똑같이 반복하게 되면 영양학을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자칫 지루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제가 각 단원별 좀 분류는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생화학은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대사를 중요하게 다룰 거고요. 고급 영양학에서는 이 영양소가 체내에서 일어나는 체내 기능이라든가 섭취 기준이라든가 영양소에 따른 어떤 영양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3월 세 번째 주 정도에는 이제 생화학이 모두 다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고급 영양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총 21강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개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것은 우리가 영양사 시험이 아니고 오지선다형으로 우리가 어떤 정답을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이제 영양사로 임용이 되셨을 때 학생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개념 이해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큰 숲을 본다고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생화학은 제가 생각하기에 한 3번 정도 반복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점점 숲에서 나무로, 나무에서 뿌리와 나뭇잎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구체적인 어떤 효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외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제가 중요한 효소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처음에는 이게 대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영양소가 어떻게 분해가 돼서 우리 몸에서 어떻게 에너지로 만들어지는지 이런 큰 틀에서 보시면서 개념을 이해하는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각 단원별로 제가 간단하게 기출문제는 소개를 시켜드리지만 이거는 문제풀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대한 문제풀이는 자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단원별로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문제 유형이라든가 문제 어떤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훨씬 내가 공부를 할 때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좀 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분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배운 것이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구나 해서 선생님들 머릿속에 훨씬 더 강하게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소개는 시켜드리지만 제가 아주 그 짤막짤막하게는 뭐 답 같은 거나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는 표시를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풀이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리고 시간이 여의치 않아요. 21시간 동안 문제풀이까지 자세하게 할 시간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이 단원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이 정도만 파악하시는 용도로 쓰시면 되겠다. 그리고 뭐 간단한 문제는 선생님들이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적절한 아웃풋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암기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항상 나중에 보게 되면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 과정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왜 이론 수업은 하는데 모의고사 이론 수업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냥 꼭 문제풀이를 해야 되나? 모의고사도 풀어봐야 되나? 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선생님들이 내가 얼마나 알고 있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검증을 받는 단계가 합격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시고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던 것들을 아웃풋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머릿속에 어떤 단계로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드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피드백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나 이거 자신이 없는데 꼭 피드백을 받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빌드업 기간 동안에는 많은 분들이 내가 작성한 답안을 출제자가, 채점자가 어떻게 채점을 하는지, 어떻게 피드백을 드리는지 좀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게 되면 모의고사 때도 저희는 피드백을 해드리잖아요. 그때보다는 빌드업 때는 훨씬 더 자세하게 피드백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자세하게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그 빌드업 때 피드백이 더 자세하네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빌드업 때 피드백을 반드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해하시고요. 일단은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암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아웃풋 연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시고 그다음에 내가 부족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복습하시다 보면 커다란 퍼즐에 비어있는 구멍이 남아있지 않고 그 비어있는 구멍이 깨끗하게 채워지면서 완벽한 답안, 그 다음에 굉장히 고득점으로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양 플러스 카페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학원에 등록하시면서 카페 뭐 소개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쪽을 통해서 보충 예를 들어서 질문 같은 것, 질문 같은 것 많이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정도 줌으로 여러 선생님들을 좀 만났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직강을 하지 않고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명하는 것이 선생님들께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저도 확인을 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카페에다가 질문을 하고 제가 답도 드리고 뭐 그러기도 하지만 한번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한 번 정도 했었는데 지금 제 계획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정해놓고 거기에 마음 놓고 들어오셔서 뭐 궁금했던 것 질문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또 보충해야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시면 좋겠고 이거는 그냥 저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요. 지금은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고 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소통의 창구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네, 잠깐 쉬었다가요. 네,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1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